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몸이 좋지 않아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직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해외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해외로 나갔다가 대학 때 국내로 들어와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가족들이 있다 보니 홀로 지내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었고 사람에 대한 정을 그리워했었는데요. 30대가 되어서 만나게 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따뜻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항상 저를 배려하고 공감해주면서 제 곁에 늘 항상 있어 주었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시모에 남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몇 번 배웠던 시모는 시원시원하시고 대장부 같은 분이셨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가끔씩 시모가 하시는 음식점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일을 시키시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었죠. 그때 당시 알고 지냈던 다른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들 여자친구한테도 대수롭지 않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니 전 좋은 시어머니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 전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홀시모 집에 시집을 와줘서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유진아,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고 했더니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구나. 한 소리 말로는 결혼식도 우리끼리 작게 하자고 했던데 다 우리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결혼식 올리는 걸 원하셨을 텐데 아쉽지 않겠어? 그래도 결혼식 올리면서 웨딩드레스도 입어보는 게 여자들이라면 로망 아니겠니?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아니에요, 어머님. 어차피 결혼식 올리려고 해도 저희는 여기에 친척들도 안 계시고 부모님만 오시게 될 텐데 굳이 크게 결혼식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간단하게 식사하고 혼인신고 하려고요. 한솔 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내가 예쁘게 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니?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솔직히 홀시모라 우리 집에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 나는 내심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나는 다른 거 바랄 거 없이 기쁘구나.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래도 신혼집 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렴. 괜찮아요, 어머님. 우선 한솔 씨 지금 지내고 있는 곳에서 신혼생활 하기로 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사를 가려고요. 아직은 특별하게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해서 새로 사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솔 씨랑 열심히 잘 살게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세요. 결혼하고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희만 잘 살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단다. 사돈 어르신들께 자주 연락드리렴. 한국에 같이 살고 계시는 게 아니니 더 걱정이 되시겠어. 나야 너희 옆에 있잖니. 그래서 보려면 자주 볼 수 있겠지만 사돈 어르신들은 그러신 게 아니니 궁금하고 보고 싶으실 거야. 그러니 나보다는 멀리 계시는 친정에 더 신경 써서 잘하거라. 나야 한 소리가 챙기면 되고 둘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시모는 결혼을 할 때도 당신보다는 친정부모님을 더 걱정하셨는데 아무래도 멀리 타국에 계시니 딸이 결혼해도 와보지 못하고 궁금해 하실 거라며 더 자주 연락하라고 말을 하시곤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전 시모에 대해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저 역시 환영받으면서 결혼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했던 시모는 매 주말마다 저희를 불렀고 하루는 시댁에서 꼭 잠을 자고 와야 했어요. 잠자리가 바뀌면 불면증이 생기는 저로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죠. 며느라, 이번 주말에는 집에 와서 김치나 좀 해먹자. 보쌈 먹어봤지? 수육 삶아서 새로 담근 김치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니? 우리 애들이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 이번에는 같이 수육 삶아서 보쌈 해먹자. 알았지? 김치 재료는 내가 싹 다 준비할 테니까 네가 수육 삶을 고기만 사오면 되겠구나. 김치 담가야 하니까 그냥 막 입어도 되는 옷 입고 오고. 아, 아니다. 그냥 내 옷 입으면 되겠네. 아, 어머님, 저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통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이번 주는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남편만 시댁에 보낼게요. 남편한테 수육할 고기 사서 가라고 할 테니 어머님 저는 이번 주 쉴게요. 김치는 어머님 혼자 담그시기 그러실 테니까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같이 하세요. 저희는 김치 안 주셔도 되니 어머님 드실 것만 담그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에서 쉬면 되지. 뭐가 문제니? 왜? 김치 담그기 싫어서 그래? 아이고, 너도 이제 김장하는 거 싫다, 이거니? 예, 내가 무슨 100포기, 200포기를 한다디? 그냥 우리끼리 먹을 것만 소박하게 담그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김장하는 건 하지 말고 와서 수육 먹고 자고 가. 우리 집에서 놀다가 쉬면 되는 걸. 왜? 이제 우리 집 불편해서 그러니? 그래도 이렇게 자주 봐야 친해지고 편해지는 거야. 네가 자주 안 오니까 불편해서 그런 거지. 어머님, 저희 결혼하고 매주 시댁 가서 자고 오잖아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자주 봐요. 사실 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 못 자면 일하는데도 지장 있고 피곤해서 아프기도 해서요. 저 말고 남편만 가라고 할 테니까 어머님 남편이랑 같이 김장하시고 수육도 드세요. 병원에서도 면역력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푹 쉬라고 해서 저는 이번 주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에 오면 못 쉬는 거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냥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라니까. 내가 김장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도 못 오겠다고 하는 거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면 너도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거지. 아무튼 알겠다. 그냥 너는 오지 말거라. 결혼하고 나서 매주 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시모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매주 시댁에 갔지만 가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 도와드리다 보니 제 몸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게 되면서 피로가 쌓이게 되었죠. 결국 몇 달 동안 매주 시댁에 가면서 한 번을 쉬지 못하자 탈이 났어요. 시모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시모는 무척이나 서운해하셨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의 전화조차 받으시지 않으셨죠.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는 도련님의 전화에 저와 남편은 결국 시댁이 가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시모는 그러겠다며 하다가도 주말이 다가올 때면 이런저런 일로 저희를 불러내곤 하셨고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 매주 가는 걸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아예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시댁에 가는 게 힘들다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서운하신다면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울면서 누워 계시니 도련님이고 당신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난 죄책감 들어서 못 살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나도 일주일 내내 일해서 피곤한데 주말까지 쉬지 못하고 밖에 있으니 너무 피곤해 죽겠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알아. 미안해. 근데 엄마가 좀 우울증이 있으신가 봐.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셔. 나도 걱정이야. 엄마한테 나도 여러 번 말을 했거든. 엄마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도 주말마다 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도 결혼했으니까 가족이라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이것도 다 한때야. 좀 지나면 엄마 일도 하시고 그러시느라 우리 신경도 안 써. 얼마나 참아야 하는데?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상태로 생활해야 돼? 가서 솔직히 편히 쉬는 것도 아니고 가게 음식 준비하는 거 곁에서 도와드려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앉아 있으려고 하면 자꾸 부르시잖아. 거기다가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라고 해도 자꾸 부르시고 나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못 쉬고 내가 다 도와드려야 하고 근데 당신은 또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낮잠 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내가 힘든 일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래. 당신은 그래도 앉아서 사무 업무 보는 거지만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라서 엄마가 더 힘들다 생각하시나 봐. 거기다가 당신 우리 집에서 잠 제대로 못 자는 것도 자주 안 와서 그렇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더 그러시는 거야. 미안한데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어. 나랑 동생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줘.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옛날 분이셔. 나이로 따지면 우리 아빠가 어머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어쨌든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힘들어. 어머님이 부르시면 매번 갈 수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가다가는 내가 죽겠어. 당신 혼자만 가던지 그렇게 해. 나는 가끔씩만 갈게. 매주 부르시는 시모의 전화에도 저는 가지 않고 남편만 보내기 시작하니 시모는 점점 빈도수를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지만 매주마다 전화에 잔소리하는 건 끊으시지 않으셨죠. 그나마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고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시모와의 트러블로 정신이 없던 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때쯤 시댁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바로 시동생이 사고를 친 것이었어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시모에게 말도 꺼냈지만 도와줄 수 없단 말만 듣고 우리를 찾아왔죠. 형, 어떻게 좀 안 될까?
당장 합의 못하면 나 진짜 큰일 나. 지금 회사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벌금이라도 내면 나 회사 잘릴지도 모르는데 형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아, 그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런 거야. 형, 조금만 도와줘.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갚을게. 합의금 안 주면 절대 합의 못 해준다고 하는데 어떡해? 아니, 너는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형편에 무슨 수천만 원 합의금을 줘. 그렇게 못해. 그냥 처벌받아. 엄마한테도 물어봤다며. 군대 돈 못 마련해 준다고 하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와서 부탁을 해? 우리는 무슨 여유가 있어? 우리도 못 해줘. 그러니까 왜 밖에서 그런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그렇게까지 해줄 것도 없으니까 가서 합의금 좀 낮춰달라고 사정을 하던지 알아서 해. 아, 형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진짜 이번에 처벌받으면 회사 다시는 못 다니고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나중에 취업하는 것도 문제되면 어떻게 해요? 형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앞으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갚을게요. 형수님한테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합의하려고 해도 합의금 요구하는 대로 안 주면 안 해준다고 해요. 아, 너 진짜? 여보, 얘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어때? 우리 내년에 이사 가려고 모아뒀던 돈 있잖아. 그리고 당신도 도와줄 수 있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돈 갚는 건 꼬박꼬박 받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자. 얘 진짜 이번에 처벌받으면 정말 회사 다니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 한 번만 도와주자. 뭐? 그 돈을 지금 깨자고? 우리 내년에 이사 가려고 모아둔 거잖아. 그거 그냥 깨버리면 내년에 필요한 것도 못 사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당신은 따로 모아둔 거 없어? 난 그 돈 깨고 싶지 않은데. 도련님은 모아둔 돈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무작정 도와드릴 순 없어요.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저랑 도련님이랑 다 같이 모아서 해결해야죠. 형수님,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생활비에 쓰느라고 따로 모아둔 돈도 없고. 형 말 들어보니 그래도 형수님께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형수님, 제가 앞으로 버는 돈 진짜 일부라도 떼서 형수님께 보내드릴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나 형이나 도와주고 싶어도 다 못 도와주고 있는데 형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배로 갚을게요. 그래, 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자. 당신 내일 통장 그거 해지해서 보내줘. 내일까지 합의 안 하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합의 빨리 해야 돼. 들어보니 그쪽에서도 합의금만 주면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더 잘할게. 내가 투잡이라도 띄워가지고 돈 메꿀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자. 시동생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왔지만 들리는 뉘앙스로는 이미 저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온 듯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급한 상황이라 시동생 합의금을 보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원래 이사를 가서 가구나 가전을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이었는데 홀랑 합의금으로 써버렸죠. 그 이후 남편은 시동생에게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 말로는 시동생 월급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일 술 마시러 나가고 비싼 물건들을 사는 시동생에게 말도 못 꺼내는 듯 싶었죠.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결혼 1년 만에 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휴직을 하고 나니 시모는 매일 전화와 식당 일을 도우라며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어떠니? 그래도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몸을 좀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야. 네가 하도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으니까 몸이 나빠지는 거지. 오늘 식당에 와서 일 좀 해라. 와서 할 일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운동한다 생각하고 와서 일 좀 해. 그래야 네 남편도 맘 편히 밖에서 일할 거 아니니? 네가 집에서 누워있으면 한솔이가 마음이 편하겠어? 어머님, 저도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도 당분간 운동도 하지 말고 푹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서 일을 도와드려요? 다음에 몸 정말 좋아지면 가서 도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제가 밖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지만 지금은 밖에 가는 게 무리인 것 같아요. 무리가 어디 있니? 그냥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아픈 것도 정신력으로 버텨야 이길 수 있는 거야. 네가 정신력이 약하니까 자꾸만 집에 가서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지 말고 아프더라도 밖에 나와서 움직여. 밖에서 힘들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가게 나와서 서빙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몸이 나아지는 거야. 어머님, 제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서 도움도 안 되고 솔직히 일도 지금 하나도 못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감사하지만 나중에 좋아지면 갈게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계속해야 하고 휴직하고 있어도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해서 집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도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몸이 맘 같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아휴, 넌 네 남편 걱정도 안 하니? 네가 아프다고 그렇게 골골대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리고 아들 혼자 벌어서 살림 꾸리려고 하면 걔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네가 밖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좋지 않아? 내가 너 공짜로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돈 주겠다잖니. 휴직을 하고 난 후 시모는 마치 저를 남편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몸이 아프다고 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말을 하시기도 했죠. 매일 시모의 가게를 도우라고 연락이 오니 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중재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시모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라며 중재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남편 역시 시모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했어요. 당신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가게 나와서 일하라고 한 거 알고 있어? 나 지금 몸 상태 좋은 것도 아닌데 매번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니 정말 답답해. 나 지금 밖에서 일할 상황도 아니고 몸 상태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그거 알면서도 왜 아무 중재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저번에 어머님한테 내 상태 제대로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머님은 왜 매일 전화와서 가게를 도우라고 하시는 건데? 말했어. 근데 말해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리고 엄마 입장도 이해 좀 해줘.
솔직히 당신은 일 안 하고 집에만 있고 나는 밖에서 일만 하고 있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 얄미울 수도 있잖아. 당신 아프다면서 집안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 와서 알아서 밥 차려 먹고 그러면 엄마가 그거 알고서는 더 뭐라고 하시는 거지. 아니, 내가 집안일을 안 해? 나 열 39도 오르고 나서도 청소며 빨래며 다 했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설마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당신 내가 왜 아픈지도 알고 있잖아. 그간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성으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게 당신이 할 말이야? 아, 당신도 좀 마음을 넓게 가져.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라 생각은 안 해? 솔직히 가족들 일로 이 정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라도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거잖아.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내 주변에도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일하고 다녀. 밖에서 일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데 당신은 조금 힘들다고 일 그만두고 집에 있는 거잖아. 아니야? 뭐?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왜 힘든지 알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나 이렇게는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일들 다 얘기하고 그만하고 싶어. 당신이 어떻게 내 편 한 번을 안 들어주고 어머님 편만 들어줄 수 있냐고. 가서 내 상황 다 얘기해. 아니면 내가 가서 어머님한테 지금까지 상황 다 얘기할 테니까. 알았어. 진정해. 나도 그냥 화나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진정하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가게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 좀 진정하고 있어. 알았지? 남편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시댁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큰 싸움 이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아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가게로 오라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알아서 중재를 잘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러 저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정신없이 지내느라 동창회가 있어도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휴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부재중 전화가 떠 있어 보니 시모가 여러 번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전 그래도 시모 가게에 매상을 올려드릴까 싶어 시모의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모는 저를 보고는 장부를 들고 제 머리를 내려치셨어요. 아니, 너는 도대체 제정신 있냐? 네 남편이 몸 부셔져라 버는 돈으로 이렇게 밖에서 쳐놀고 다니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살판 났다, 살판 났어. 우리 애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너는 집에서 퍼질러 누워있기나 하고 이렇게 밖에서 놀러 다니기나 하고 이럴 거면 가게 나와서 매상 올릴 생각이나 하지. 그것도 싫어가지고 남편한테 화나 내고 말이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지. 아니, 이게 뭐하는... 지금 제 머리 치신 거예요? 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고 이렇게 나와서 쓰는 돈
남편 돈으로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 남편 돈 밖에서 쓰고 다닌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혼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남편이 얘기 드린 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 집도 절도 없는 애.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하기에 내가 받아줬더니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도 그만두고 너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사 가려고 그러니? 평생 그 좁은 집에서 살 거야? 그러다가 돈 없으면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거니?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 네가 그걸 보고서는 열심히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야? 아니,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아, 너희 시어머니이신 거야? 아니, 사장님, 여기 건물 유진이 어머니 건물이잖아요. 여기 월세 다 유진이가 관리하고 있을 건데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진아, 이게 뭐야? 너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 그만둔 거였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 그만둔 거였냐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건물주 외국에 살아서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아니 그럼 여기 건물주가 유진이 너네 부모님이라는 거야? 너 지금까지 그거 다 속이고 결혼한 거니? 아 참,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속이고 결혼할 수 있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놓고서는 월세는 다 받고 살았던 거야? 그건 차차 밝혀지겠죠. 더 이상 저도 못 참겠습니다. 이 건물 저희 엄마 거라는 거 속인 적 없고요. 남편은 모든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말을 안 했던 건 제가 아니고 당신 아들이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제가 말을 안 했던 건데 끝까지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줌마. 그렇게 집도 절도 안 한 며느리 보기 싫으시다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사실 전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도 저는 부족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모든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기 전 남편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집이 여유롭다는 사실을 시모에게 알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어릴 적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봤던 시모는 어렵게 두 형제를 키웠고 여유롭진 않지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자신과 결혼하는 사람이 차이나는 집안이라고 하면 시모는 기가 죽을 거라면서 저에게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니 좋다고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가 무시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시동생은 매번 돈을 빌려달라며 전화가 오는 통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이걸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았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거기에 당시 가게 CCTV, 동장들의 증언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시모의 만행을 신고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지금 이게 뭐야? 시동생은 어떻게 알았는지 매번 나한테 전화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우리 건물에 자기 창업하면 안 되냐고 하고 당신이 시동생한테 말한 거야? 그리고 어머님은 맨날 나 무시하고 이번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알기나 해? 동창들 잔뜩 있는 그 집에서 내 머리를 장부로 내려치셨어.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가게 나오라고 하면 몇 번이라도 가주지 그랬어. 당신이 하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미안하대. 당신한테 그렇게 한 거 미안한데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하겠다고 하더라. 노인네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그리고 동생도 도움받을 곳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당신도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뭘 그만하라는 건데? 지금껏 내가 뭘 했다고 그만하라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 당신 동생이 지금껏 날 괴롭힌 건데 왜 나보고 그만하래? 당신 그리고 어머님 가게 월세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건 말 안 했던 거야? 내가 그때 내 상황 다 말하라고 한 거 잊었어? 그거 말도 안 했던 거야? 어머님한테 받은 월세는 어떻게 했는데? 그 건물에서 나온 월세 왜 당신이 개인적으로 쓴 건데? 그건 내가 급한 곳이 있어가지고 쓴 거야.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내가 쓰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급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그런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설마 당신 내 뒷조사 한 거 아니지? 당신 진짜 그렇게 했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 조금만 진정해. 내가 다 해명할 테니까 당신 조금만 진정하라고. 엄마한테도 내가 다 설명할게.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설명해 뭐 할 건데? 우리 사이 이제 끝이야. 당신이랑 나랑 무슨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니? 그리고 당신 시댁에서 나한테 한 것만 해도 내가 버틸 수나 있겠어? 이제 진짜 끝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도 없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당장 이혼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말을 했어요. 사실 중간에 크게 싸웠을 때 전 시모에게 건물 관리를 제가 하고 있으며 남들 월급보다 더 많이 벌어오고 있음을 말해달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어쩐 일인지 시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듯 했고 거기다가 제가 아프면서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자신이 통장 관리를 해주겠다며 가지고 간 뒤 모든 돈들을 뒤로 빼돌려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전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모의 행동, 남편의 방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시모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 청구를 진행했고 거기다가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에게 분할해줄 재산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자신이 건물을 관리했으니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입주자들이 여러 번의 항의를 해왔었다는 점, 월세를 모두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으로 남편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유책 사유가 있어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모의 만행 또한 일방적으로 무력을 가한 점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날의 사건은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동네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손님 발길도 뚝 끊겼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전 알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난 뒤 시모는 저에게 독서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 시모 가게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모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듣고 보니 아직도 사고치는 시동생 뒤처리와 시모까지 감당하느라 남편은 투잡까지 뛰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남편과 관계를 정리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복직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친정에서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니 이제는 외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 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냉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 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보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채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진 속에 남편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남편은 세상 따뜻하고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치맛바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식당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인수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에는 무난하게 장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의 손맛을 제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알려준 대로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께선 사장님이 바뀌었냐며 음식 맛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주방 일보단 홀서빙과 카운터를 보면서 부식차가 오면 힘을 쓰는 일을 해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께서 식당에 안 계셔도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저희 식당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기대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남편은 원래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었죠.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도와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젊었던 나이는 훌쩍 지나가고 50의 나이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성인이 된 애들도 전부 독립을 했고 저희 부부도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빚 없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완치될 때까지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이 한번 고장이 나면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니 의사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돈이 좀 나와도 병원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병원에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잖아. 그런데 병실이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불편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면 입원하는 동안만큼 편히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 확실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환자들이랑 마찰도 있어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정상인들도 모여서 살면 싸우는 판국에 환자들끼리 한 공간에 뭉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게 당신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사고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입원하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해지기까지 했다니까. 정 불편하면 병실을 옮겨달라고 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몸이 우선이잖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온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탁으로 1인 병실로 자리를 옮겼고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몸은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의사에게도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병원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둘 집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병원을 들려 다음날 있을 남편의 퇴원을 준비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간호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나 봐? 내일 내가 퇴원하잖아. 그동안 나를 보살펴준 담당 간호사한테 고마웠다고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병원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나 같은 환자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매일 밝은 얼굴로 나를 간호해 주셨어. 당신도 최 간호사 잘 알고 있지? 나중에 내가 식사라도 사야 할까 봐. 제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 있자 간호사는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도 있냐며 본인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마냥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야 당연히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남편의 비위를 맞춘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죠. 어차피 퇴원을 하면 두 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남편과 간호사의 나이 차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본 남편과 간호사가 앉아있던 첫 장면이 바람의 시작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퇴원을 한 이후부터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더 이상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어요. 홀과 배달 일은 다른 직원을 구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저 몰래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남편의 행적을 보고 받았네요.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께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거의 알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방문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며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부럽다고 이상한 말을 전해 들었죠. 제 딸들은 독립을 한 상태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과는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자주 반복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런 건지 언제나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남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 안 좋은 모습은 초장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식당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남편은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당신 봤다던 사람이 오늘 꽤 있었거든. 나갔다 온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잠깐 동네 마트에 들러서
군것질거리 좀 사서 집에 오는 길이었지.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참견이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은근히 오지랖이 넓다니까. 내가 식당에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아? 당신이 식당에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나 몰래 밖에서 돌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힘들어.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 다리에 안 좋다는 거 몰라? 그리고 옆에 끼고 있던 여자는 누구야? 아까 어떤 손님이 당신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데 딸인 줄 알고 있더라고. 아, 저번에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 있잖아. 지나가다가 잠깐 마주쳤지.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설마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간호사랑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의심할 걸 해야지. 손님들이 보고 말해주는 것만 믿지 말라니까. 앞으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동안 나를 봐와놓고도 몰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쓴다는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편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거 하나 없기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식당 일을 마감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남편이 간호사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서둘러 차를 돌려 남편이 들어간 골목길로 쫓아간 순간 모텔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남편이 들어온 골목에 하나밖에 없는 모텔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모텔에서 걸어 나왔고 간호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 상태에서 힘겹게 핸드폰을 들어 둘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려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게 되었고 호흡 조절까지 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제 몸이 이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남편과 간호사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면서 제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믿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이고 있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이 병실에 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볍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호사의 생활 전부를 알아야 했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부 다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남편과 상간녀의 뒷조사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나중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거침없이 움직였네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가 된 이후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오더군요. 요즘 병원 일이 살만한가 봐요.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네. 제가 보자고 한 건 잠깐 대화 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줄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직접 얼굴 보자고 한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잡아먹으러 온 줄 알겠네. 일단 서류 안에 있는 자료들 좀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나 몰래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던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 그쪽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몸 바치고 얻은 돈으로 가게 확장하면 마음이 편해요? 둘이 정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죠? 설마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그쪽이 들어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나요? 우리 남편에게 가져간 5천만 원 어떤 돈인지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을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뒀는데 그걸 그이가 그쪽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돈을 빼간 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게 확장 공사한다던데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그쪽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까 몰라. 그쪽 몸이랑 맞바꿔서 얻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쪽 부모님의 표정이 참 볼만하겠어. 내일까지 당장 5천만 원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땐 여기에 있는 자료 모두가 그쪽 부모님의 손에 쥐어질 거야. 참고로 방금 보여준 건 맛만 보라고 던져준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앞으로 나가봤자 누가 손해겠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것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게 확장시켜준 줄 알고 계세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너한테 내가 배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5천만 원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한테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고개도 떨구지 마. 역겨우니까.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나가서 돈부터 가지고 와. 상간녀는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돈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길래 먼저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실수였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도와준 것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애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은 왜 빼간 거야? 자식을 위해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 몰라? 엄연히 따지면 통장 명의는 나로 되어 있잖아. 통장 겉면에다가 애들 이름만 적어 놓은 거면서 그게 왜 애들 통장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애들 명의의 통장인 거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모아놓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그걸 잠깐 만난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다 털어줘? 자식보다 그년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내 인생을 바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어떻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지 정말 신기하네. 그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당신한테 전화할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당신은 나한테 해명하려고 급하게 달려오겠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여기에다가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어쩌다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싸운 게 있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당신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사인해.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없어.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곧바로 받아 위치를 알려주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경악을 했지만 모든 건 남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으셨네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약속 시간 맞춰서 근처에 있었지. 그런데 너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그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 정말 많거든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비싼 곳으로 안내할 테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직 내가 준비한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거야? 어머님, 이이가 방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이 있는데 너무 놀라셔서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 너희 요즘 식당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서류니? 혹시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거니? 기대해도 되지? 어머나,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봐봐요.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니?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본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둘이 표정이 좋지 않았구먼. 젊은 나이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이런 일을 저질러? 제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믿고 살아왔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부끼리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시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온몸에 소름 돋는 증거물들을 보면서 남편을 분노하듯 쳐다보고 계셨네요.
시모는 당장이라도 기절하실 것처럼 힘든 몸으로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였어요. 더 할 말이 없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 발목을 잡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남편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겠다며 등을 돌렸고 시부모님께서도 원래부터 자식은 없었던 것처럼 사시겠다며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결국 남편이 갈 곳이 없어지자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리고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간녀는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식들의 돈으로 상간녀 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확장 공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상간녀와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직 확장 공사가 안 끝나서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효정아,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전체적인 음식을 담당해 주실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 아빠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홀이 작아서가 아니라 음식 맛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리 잘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시길래 잠깐 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줄까지 서서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식당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잘 좀 챙겨드려라.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우리 집안도 꽃이 필 것 같네. 이왕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귀하신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죠? 저야 당연히 시간이 되죠. 그렇잖아도 오늘 사장님 좀 뵈러 온 게 일적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못 보던 분이신데? 사장님 예비 사위 되시는 분이신가 보네. 제가 짐작한 게 맞는 거죠? 제 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식당 확장 공사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요. 사위가 오고 난 뒤부터 일이 어찌나 잘 풀리는지 사장님까지 저에게 와주신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봐요. 정리도 대충 끝났으니 그럼 나가실까요? 예, 뭐하고 있어? 서둘러 나갈 준비해야지.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이미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상간녀와 남편은 정색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따라왔고 상간녀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부모는 저에게 일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만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엄마가 천장에 걸려있는 빔 프로젝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식당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냐며 웃으면서 질문을 던지길래 식사하면서 좋은 영상 하나 볼 거 있는데 보시겠냐고 물어보니 상간녀의 부모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네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이 되었고 식사를 하시면서 영상을 보던 상간녀 부모는
입에 가득 들어간 음식을 내뿜으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상간녀의 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한테 가족이 있는 거니? 함께 찍은 영상들이잖아. 얘,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어머나, 이건 또 무슨 영상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둘이서 지금 모텔에서 나온 거 맞지?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가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길래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에요. 저한테 돈을 아끼지 않길래 확장비만 받고 그만하려고 했었다고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보시는 대로 따님이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네요. 그리고 지금 가게 확장 공사 비용은 저희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적금이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따님한테 준 거였고요. 제가 왜 접근했는지 상황 정리가 되시죠? 저희 애들 결혼식 비용 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돈이었으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셔서 지지고 볶으시던 손해난 부부는 소송을 거시던 하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따님은 보시다시피 이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에 따른 소송이 있을 겁니다. 위자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5천만 원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녀의 부모는 자기 딸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결국 상간녀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상간녀의 부모는 가게는 망하게 생겼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식당 일은 별개가 아니냐며 주요 보직에 있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상간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두 무릎을 꿇었고 남편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상간녀의 식당은 확장 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저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활한 자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분들께서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유치권 행사까지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네요. 결국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던 대출금과 상가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간녀 부모들은 무너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상간녀는 병원에서 환자였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게 소문이 퍼지자 동료 간호사들의 차별과 멸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법적인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다는 게 황당할 뿐이지만 남편은 언제라도 바람 피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사람 다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가족을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